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20회 25회차 2부 프리미어리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탄핵 선고가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대통령 탄핵시키는데도 선고문 읽는데도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너는 그 몇 게임 하는데 30분씩 걸리고 이게 말이 되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저가 베팅하는 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뭐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분석들을 종합해가지고 통계내가지고 자신만의 그 솔루션을 갖는 이거 실제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 있는 분야고요. 실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다른 분야에서도 실제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분이 뭐 그런 걸 알고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렇다는 거. 이게 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이상한 게 아니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자, 일단 현재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제가 라리가랑 어제 보여드린 라리가랑 비교하면 득점력이 확실하게 처지죠. 라리가 한번 보실까요? 라리가랑 하면 득점력이 터지는 게 아니라 바르셀로나가 미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어 리그가 그렇게 득점력이 낮은 건 아니고요. 고만고만하죠. 천상계 리버풀 맨시티. 맨시티는 못한다 욕먹지만 실제 보면 득점력 하나는 최고입니다. 저 오픈 플레이 지수가 뭐냐면 축구를 만들어서 골을 넣는 거예요. 네, 만들어서 46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만들어서 44골을 넣었다는 거. 카운터 어택은 순수한 카운터 어택입니다. 역습으로 상대방의 뒷공간을 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었다는 거죠. 그게 리버풀이 제일 많아요. 토트넘은 저 10골이 시즌 초중반? 저게 거의 한 12라운드, 13라운드 요쯤에서부터 계속 저수치예요. 최근에는 그걸 못하고 있다고. 토트넘은 점수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상대팀한테 자기 게임 플랜을 다 읽힌 상태에서 경기를 합니다. 순수하게 선수들의 능력치로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고요.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우스햄튼, 에버튼, 크리스탈 팰리스는 세트피스의 왕이 돼버렸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가 뛰어난 팀이거든요. 수비와 세트피스로 승점을 쌓고 있어. 크리스탈 팰리스 나오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되고, 브랜드퍼드가 아니라 브라이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중위권이지만 점수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스터랑 에스턴 빌라 사이의 간극이 크죠. 요 간극이 큽니다. 요 간극이 크다는 건 요 둘 사이에 갭이 꾸준히 나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고, 자, 이 공격만 볼 게 아니라 수비도 봐야 되는데, 수비도 보면, 수비가 제일 못하는 팀이 레스터 시티예요. 입스위치 삭스. 그러니까 수비 지표를 보면, 여기 수비 지표를 보면, 순위가 그냥 보입니다. 물론 빌라랑 브랜드퍼드 이런 거는 그 게임 플랜이 좋은 거죠. 수준이가 높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맨유가 수비를 잘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공격이 안 되는 거죠. 올 시즌 맨유는 공격 능력에서 최악인 최악. 자,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경기 중에 보자. 2경기 찍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스위치랑 리버풀이에요. 이렇게 찍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랑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요, M24 더비예요. M23 더비예요. 더비. 이 두 팀은 더비 경기를 하는 겁니다. 총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팀 다 막 2부도 가고 1부에 남아있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이 더비 전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팀은 그냥
더비 경기는 그냥 비슷하게 평행선을 달린다고 생각하고 배팅을 하시면 돼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브라이튼과 프리미어 리그에서 독특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리적 위치보다 역사적 경쟁으로 유명하고요. 두 팀은 22, 24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7, 8승, 브라이튼은 6, 7승, 무승부 부여로 매우 접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선 브라이튼이 정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감독이 바뀌었죠. 감독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달라질 겁니다. 예. 통계적으로 브라이턴의 득점력이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적 층이 상대적인 강점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역사적 명력 뭐 요런 거는 대충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팀별 동향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성적과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죠. 최근 28경기에서 10승 9무 9패 기록하고 있고 1.39점의 경기다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3시즌 중 최고입니다. 홈과 원정 구분을 잘 살펴보면 홈에서 15경기 4승 5무 6패 1.13점이고요. 원정에서는 6승 4무 3패 1.69 원정에서 더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정 성적이 좋다. 브라이턴은 경기력과 성적을 보면 데제르비 잠깐만요. 파비안 히르첼러 감독 부임 이후 상대를 끌어당겨 공간을 창출한다는 게임 컨셉을 추구하며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전략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점수를 짧게 요약해봤어요. 브라이턴은 원정 경기에서 93%의 득점률을 보이고 있어서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홈 경기냐 원정 경기냐 살펴봐야겠죠. 원정 경기입니다. 자, 그 점수적 접근 보면 요 대충 한번 읽어보시고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대응 전략도 대충 한번 읽어보시고요. 통계적 분석도 대충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통계적 분석은 이제 이 시기가 되면 게임 그 분석 사이트에 들어가면 통계 수치를 제공해줘요. 최근 처음 한두 경기 할 때는 그 수치가 의미가 없지만 이제 리그가 끝나가잖아요. 이때는 이 수치가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꼭 봐줘야 되는 수치예요. 득점 능력, 수비 능력, 경기 대 주요 지표, 슈팅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훨씬 많이 때리죠. 하지만 슈팅 정확도는 브라이튼이 훨씬 좋습니다. 팰리스가 6.7회, 브라이턴이 6.2회, 6.07에 6.2회로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이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11.47에 브라이턴이 6.15회로 브라이턴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이턴은 슈팅을 때리면 골을 넣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라이턴 경기는 전술적으로 흥미로운 대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통계적이나 모든 면을 보면 무승부나 브라이턴의 약간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홈 2점 수비력을 고려하며 무승부도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브라이튼의 제가 지난 경기에서도 에스턴 빌라전에서도 얘기해드렸죠. 수비수가 빠졌다. 걔 이번 경기에도 못 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뻥뻥 뚫리죠?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크리스탈 팰리스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 경기 이제 본머스와 웨스트햄입니다. 불이 떨어졌어. 본머스와 웨스트햄 경기는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웨스트햄이 16인가? 진짜 못하네. 16이네. 토트넘 14위랑 승점 같아요. 14, 15, 16이 승점이 같아요. 자, 18번 맞붙어서 7승, 웨스트햄, 본머스 5승 기록, 나머지 6경기 무승부. 최근 경기력을 보면 웨스트햄은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본머스는 2무 3패를 기록했습니다. 아닙니다. 본머스는 1무 4패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적으로 이제 털렸고요. 전술적 특징도 한번 읽어보시고, 천천히 올릴게요. 이걸 중요해요. 공격제 저스틴 클레이 베르트 당고 와타라. 왜냐면
여기 보시면 저스틴 클루이베르트 빠집니다. 무날도 빠지고 지금 이 팀이 지금 구멍이 빵빵빵 뚫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다 그렇다는 거고요. 웨스트햄 미카엘 안토니오 이 나이 많은 애가 아직까지 뛰고 있어요. 자, 해가지고 제가 경기 전망을 해드리면 보머스가 공격적으로 우위를 점한 가능성이 있고요. 웨스트햄 수비 안정성과 홈 이점을 고려해서 평행한 경기가 예상되고 최종 스코어는 1대 무승부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머스의 근소한 승리를 보는 게 객관적이겠죠. 하지만 본머스의 클루이베르트 등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웨스트햄 승이 더 좋아 보이고 본머스는 클루이베르트가 없으니까 상당히 뭐라 그러지 상대를 부시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 부족한 거를 웨스트햄이 단단한 수비와 역습으로 가서 그래도 무승부가 더 눈에 보이긴 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승을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경기는 이제 첼시와 브랜드퍼드와 첼시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와 브랜드퍼드는 일단 이것도 열어놓고 선수 누구 지금 부상 선수 주중 경기를 해가지고 부상 선수가 완벽하게 업데이트된 건 아니에요. 토요일 오후가 돼야지만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결장 의심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다른 선수들이 추가될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미리 알아두시라고 얘기해드려요. 주중 경기가 있을 때는 토요일 오전 우리 시각으로 하면 토요일 오전이 되나 그때까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주중 경기가 없으면 미리미리 업데이트 하죠. 미리미리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늦게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빨리 올려야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구단 운영을 막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첼시는 리그 상위권 4위, 브랜퍼드는 중위권 11위에 안정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전적은 총 22번 맞붙어가지고 첼시가 11승, 브랜퍼드가 7승,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예요. 팀별 성적을 보면 브랜퍼드 11위, 12승 5무 13승. 11위 하는데 이만큼 승점을 올린 게 별로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11위가 지금 유럽 진출권에 충분히 가능한 대수적이면 조금 멀구나. 조금 먼데요.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면 조금 머네요. 조금 멉니다. 자, 그렇다는 거고요. 첼시 4등이고 전술적 특징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브랜드퍼드를 상대를 혼란시키기 위해 자주 포메이션을 변경하고 1-3-5-2 그리고 4-1-3-3 형태를 사용합니다. 이 1이 키퍼예요. 3-5-2랑 4-3-3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1을 집어넣은 거는 이 분석 리포트에서 읽어봤는데 1을 집어넣은 거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 키퍼를 기준으로 한 게임 플랜이 상당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스날의 라이어가 갔잖아요. 걔가 뜬 게 브랜드퍼드에서요. 토마스 프랭크 밑에서 떠가지고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이 키퍼를 상당히 잘 키웁니다. 키퍼가 팀 전술에서 어떤 빌드업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잘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그 밑에 코치들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걔네들이 나가도 계속 잘한다는 거는 감독의 핵심이라는 거죠. 사실 이 팀의 핵심은 토마스 프랭크라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첼시는 이제 엔조 마레스카, 자, 소유 기반 축구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느린 패스와 공격적 압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물론 수비의 단단함과 빌드업을 중요시하지만 최근에 너무 수비를 해가지고 지금 팬들이 뿔따구가 났죠. 이런 선수들 데리고 수비만 하냐고. 너무 득점력이 저조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도 보드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첼시가 최근 몇 년간 너무 꼬라박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자. 왜냐면 지금 첼시가 4위예요. 4위인데 5위까지만 되면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팀들이 아스톤 빌라랑 브라이튼이랑 뉴캐슬이에요. 맨시티도 있고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한번 삐끄덕하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리그를 운영하는 게 목표예요. 올 시즌. 이 위에 노팅엄이 껴버려가지고 지금 이 완전 지금 판이 뒤집어졌는데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선수는 뭐 브라이언 은베모 볼 수 있죠. 브라이언 은베모를 또 키웠어. 와 대단해. 대신 콜파머인데 최근에 조금 그렇죠. 경기를 전망해 보면 예상 결과는 제 생각에는 무승부가 아니면 첼시의 근소한 승리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브랜트퍼드가 무승부는 안 하는 팀이거든요. 첼시 승을 가려고 그랬는데 무승부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면 첼시 문제는 첼시가 이거 보시면 아시죠?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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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4대0 한번 사우스햄튼이하고 질 때는 팍팍 지면서 이길 때는 2대1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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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최근에 첼시 핸디승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1대0 1대0이 계속 이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경기는 브랜퍼드도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브랜퍼드 홈이 지금 미덥지가 않아요. 미덥지가 않은데 그래도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은 그 첼시 승이 기본 가랍니다. 첼시 승이 기본 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너무 득점력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일단 무승부를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에스턴 빌라랑 노팅엄 포레스트는 제가 자꾸 에스턴 빌라 경기 분석을 할 때 제 팬심을 너무 섞으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 우나이 에메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나이 에메리 팀을 주로 응원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아레알을 응원했었고 이번에는 에스턴 빌라를 계속 파고 있는데 이 감독이 팀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성실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체계적이고 무엇보다 재능 있는 선수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올리 와킨스가 잉글랜드 국가대표가 됐다니까요. 우나이 에메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얘는 국가대표 근처도 못 갔던 선수예요. 잘하는 선수들은 많아요. 잉글랜드에 잘하는 선수들은 많은데 국가대표 공격수, 부전 공격수가 되는 건 다릅니다. 왜? 케인이 있잖아. 케인이 있는데 왜 공격수로 들어갔다니까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에스턴 빌라 에메리 감독 경기는 분석할 때 제 사감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를 객관적으로 보면 일단 허드슨 오드아이가 빠집니다. 허드슨 오드아이가 빠지고 노팅엄은 팀 상태가 좋아요. 허드슨 오드아이가 빠지는 게 좀 큽니다. 네, 허드슨 오드아이가 빠지는 게 크고 얘가 빠지면 중원에서 힘을 많이 잃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팅엄의 수비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요. 두 팀의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팀 다 홈에서 1승씩 나눠갖는 지금 계속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일단 빌라 승을 보긴 하는데 빌라가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 가야 되기 때문에 로테를 돌릴 가능성도 있어요. 로테를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로테 다음 주 챔스 경기가 있다면 야, 에스턴 빌라한테는 리그 한 경기보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구단에서도 거기에 집중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리그 순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7인데 48점이에요. 첼시랑 4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와, 이런 지표 45골을 실점을 하고도 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긴 하네.
그래가지고, 객관적인 지표로는, 객관적인 지표로는 보머스가 아니라, 노팅엄이 훨씬 좋지만, 노팅엄이 훨씬 객관적인 지표로는 훨씬 좋아요. 예. 이 빌라보다 모든 지표가 더 좋거든요. 하지만, 딸깍으로 어떻게 승부를 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니면, 딸깍의 실패하면 무승부, 최대한.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승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부 분석을 모두 마치고요. 6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했죠. 네, 분석을 모두 마치고 저는 이제 회원 영상과 이제 자료를 준비하러 가고 여러분들의 즐거운 주말을 보내실 것을 기원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하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 선술가였습니다.